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11월 1일부터 청약의 대변화 시작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청약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첨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기회가 줄어드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기회를 받는 분들, 그리고 기회가 줄어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오늘 좀 쉽게 영상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9월 8일에 발표됐던 청약제도 개편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제목으로 나타났냐?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요, 저희 쇼킹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 보시면은 청약제도 개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자, 이때 발표된 내용은 어떤 것이 핵심이었냐? 민영주택의, 민간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개편 방안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경우는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내의 사람들만 지원 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에 맞벌이로 재직하신 분들은 아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을 수가 없었죠. 공공분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 분양까지 넣는 건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요, 지원 자체는 가능한데 자녀 순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지원 가능하지만 솔직히 당첨 가능성이 제로였더라.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자인 무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애 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이 껑충 뛰어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었죠. 자,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도요, 소외됐던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뿐만 아니라 1인 가구들이 나는 주택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는 성인이지만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왜냐면은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은근 기준이 엄격해요. 자, 그런데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만 지원 가능하다 보니까 1인 가구는 청약의 기회조차 없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원 가능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먼저 공공분양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소득 제한이 있어서 또 힘든 사람들이 있고요. 소득 제한이 없는 중형 면적 같은 경우는 공급 규모도 굉장히 적고요. 공급 비율도 전체 공급 호수의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계양지구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400만원, 74제곱미터는 2,280만원 나왔죠.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납입해야 분양 이제 당첨 가능한 수준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민간 분양 일반 공급도 가점제의 지원이 가능해요. 소득 초과자 같은 경우는. 문제는 커트라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4인 가족 만점자들도 당첨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40대 후반은 되어야 자녀 2명 있는 사람도 당첨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추첨제로 선발하는 대형 평수 넣으면 안 돼? 문제는 지금 분양시장의 주를 이루는 공급 면적이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94%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6%의 청약에 기대야 되는데 1주택자뿐만 아니라 대형 평수 선호 현상 때문에 경쟁률이 3자릿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40대 후반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맞벌이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얼른 집 마련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주변에 보면 다 집 샀어요. 나만 안 샀는데 청약은 꿈도 못 꾸네.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분양에 막힌 사람들이 결국엔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존 주택 매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을 비싸게 매수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자, 2021년 들어서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요, 41.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비중이에요. 실제 투자 시장도 20대에서 30대가 주도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대상자가 아닌 1인 가구, 고소득 맞벌이 가구 또는 무자녀 신혼부부들도 계속해서 이런 청약보다는 갭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럼 뭔가 대책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나온 대책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30%를 뚝 떼서 추첨제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득 요건도 미반영하고요. 추첨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 수와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이제 당첨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도요. 1인 가구가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요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단 이번에 제도 개선된 부분은 공공 분양은 아니고요. 민간 분양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한정된 공급 물량에 또 쪼개기 나서면 기존 청약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원래는 내년까지 6만 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되기로 했어요. 자,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이제 당초 공급 계획보다 1, 2년 먼저 공급하는 게 사전 청약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6만 호로 턱도 없다 해가지고 민간 청약 포함 10만 1,000호를 추가해서 무려 16만 3천 호를 2024년 상반기까지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자,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새롭게 혜택받는 대상자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남 에디피스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용 59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는 76가구를 뽑았죠. 자, 그런데 이 59 A타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으로 앞으로 공급 물량이 28가구는 추첨제로 선발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나는 하남시에 거주하니까 여기 지원하면 기회가 있겠구나 싶어요. 그러면서 제도 개편에 따라서 한 100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했다고 감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30% 배정된 추첨제 물량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18대 1 경쟁률이 나옵니다. 기존 경쟁률의 3배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인구수가 적은데 공급이 어느 정도 많았던 하남시가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공급될 경우에는 그 당첨 확률이 거의 바늘구멍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자, 강일동에 공급했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11가구 모집에 1,700가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25%의 추첨제 물량을 넣겠다?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9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면적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야, 요즘 59제곱미터도 작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59제곱미터 미만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1차 사전 청약에서 남양주 진저 미지구 A1 블럭에서 51타입이 있었습니다. 무려 359가구, 그중에서 341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됐거든요. 자, 특별공급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달이 났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1.5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인 가구다, 무자녀 신혼부부다 여기 지원했으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둔촌중을 비롯한 강남 4구의 이런 초소형 면적의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길 적극적으로 노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자, 이게 선호도가 낮다고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를 때 중대형 면적만 가격이 올라가고 소형 면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소득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59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면적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득 초과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우리는 애가 둘이야. 우리 애가 둘이라서 22평 못 살아.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면요. 내년까지는 청약 당첨을 기대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자, 그런데 기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사전 청약입니다. 이때 6만 3천 호 가까이 공급이 되거든요. 이걸 노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런 청약 수요는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매매가격 상승세와 전세가격 상승세의 변화를 이끄는데 내년에 기준금리가 워낙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매매가격, 특히 전세가격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고 청약 경쟁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세가격이 안정되잖아요. 하락세를 보이잖아요. 청약 경쟁률도 눈에 띄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또는 하락하게 된다면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 수요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물량이 2023년에 많죠. 그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자 확대로 기회가 줄어드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야, 안 그래도 박 터지는데 30% 따로 빼가지고 추가로 지원 대상자를 늘려버리면 어쩌라는 거냐? 자, 이분들께는 저희가 목요일 영상에서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올인하고 꼭 당첨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청약의 성공은요, 거주 지역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향후 공급이 늘어날 지역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남 에디피스 경쟁률을 보셨죠? 그 지역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광명시랑 남양주시, 고양시 등과 같이 향후 공급이 크게 늘어날 지역을 저희가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공부가 지금은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